어느 날 상담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음성이 떨리는 중년 여성이 말했죠. 선생님, 저는요,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도 계속 저희 집에 살고 있어요. 취직도 했고 월급도 꽤 되는데도 독립하겠다는 말은커녕 집에서 밥 차려주길 당연하게 여기고 가끔은 저한테 짜증도 내요. 이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맞는 건지 저 자신이 점점 헷갈려요. 그녀의 말에 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이건 단순한 개인의 고민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수많은 부모들의 이야기였으니까요. 한국 사회는 유독 부모와 자식 사이에 정서적 의존이 강합니다. 부모는 끝까지 자식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 자식은 늙은 부모에게 끝까지 의지해도 된다는 착각. 이 두 가지가 맞물릴 때 사랑은 오히려 불편함으로 변하고 정은 불만으로 변합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돈은 떠날 줄 아는 자에게 온다. 자식이 부모 곁을 떠날 줄 모르고 부모가 자식을 떠나보낼 줄 모르면 그 집안은 성장할 수도 진정한 평화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성인이 된 자녀가 집에 머무를수록 부모와 자식 사이가 멀어지는 이유. 그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경기도 남양주에 사는 오정숙 씨는 올해 환갑을 맞이했습니다. 남편은 퇴직 후 틀어놓은 텃밭이 유일한 낙이고 정숙 씨는 동네 복지관에서 노래교실을 다니며 작은 일상의 위로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33살 된 아들 민호가 아직도 그 집에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정숙 씨는 처음엔 아들이 곁에 있는 게 좋았답니다. 밥도 같이 먹고 가끔 저녁이면 TV도 함께 보고 나가면서 엄마 다녀올게 하고 인사하는 소리가 괜히 마음을 놓이게 했다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들이 성인이 될수록 정숙 씨의 마음엔 작은 불편함이 자주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되는 생활비를 내면서도 아들은 자꾸만 당당했습니다. 집안일은 손도 안 대고 냉장고에서 밥 반찬 꺼내 먹는 건 마치 호텔 투숙객처럼 자연스러웠죠. 아들아, 빨래통에 옷 좀 넣어줘. 엄마가 하던 거 그냥 해요.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아들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정숙 씨는 그날 밤 혼자 주방에 앉아 눈물을 훔쳤다고 합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이를 너무 편하게 키운 건 아닐까? 아니면 나 혼자 너무 기대했던 걸까? 사실 이건 정숙 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인이 된 자녀가 부모 곁에 머물수록 서로에 대한 환상이 깨지고 일상의 피로가 쌓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원망하고 자식은 부모를 불편해하며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가장 큰 감정의 골이 생기는 겁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은 홀로 설 때 부모를 진심으로 이해하게 된다. 오늘 당신 자녀는 스스로 설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그 자녀를 놓아줄 준비가 되었습니까? 놓아야 보이고 떨어져야 가까워집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선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첫 번째 이유, 가족 간의 경계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분명 성인이 되었습니다. 사회에서는 누구보다 멀쩡한 직장인이고 회식도 하고 야근도 하며 자기 이름으로 계약서도 씁니다. 그런데 집에만 오면 다시 엄마 밥 줘. 아빠 카드 좀 써도 돼? 그 시절 그 모습으로 돌아가곤 하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안에는 가족 간의 경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머레이 보우에는 말했습니다. 건강한 가족은 서로 분리되어 있으면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즉 독립성과 친밀함의 균형이 유지되어야 관계가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부모 집에서 계속 함께 사는 성인 자녀는 그 균형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서초구에서 62세 정혜란 씨는 이런 말을 한 적 있습니다. 저는 아들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올 때마다 어깨가 굳어요. 문 여는 소리만 들어도 오늘은 기분이 어떤가 눈치를 보게 돼요. 사연을 들어보니 아들은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집에서 푸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짜증도 내고 말수도 줄어들고 그러다 갑자기 엄마 나 오늘 저녁에 제육볶음 해줘. 말을 툭 내뱉는다고 합니다. 정 씨는 아들의 기분에 따라 자신의 하루 컨디션이 바뀐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부모 자식 간의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자식은 독립해야 할 나이에 감정의 쓰레기통처럼 부모를 소비하고 부모는 그런 자식을 눈치 보며 오히려 스스로를 책망합니다. 경계가 무너진 가족은 친밀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피로해지고 감정적으로 소진되며 결국 관계 자체가 어색해지거나 끊어지기도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융합이라고 부르며 독립성을 잃은 관계가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설명하죠. 부모는 아이를 끝없이 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 말 아름답지만 그 안엔 무서운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은 가까울수록 더 쉽게 상처받습니다. 더 많은 기대가 생기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실망은 곧바로 원망으로 바뀌죠. 엄마는 자식을 향해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너 키우느라 다 포기했는데 넌 왜 나를 당연하게 대하니? 자식은 또 생각하죠. 엄마가 싫으면 나가래.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결국 아무도 말하지 않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벽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나는 자식을 품는다는 이유로 내 마음의 경계를 허물고 있진 않은가? 나는 이 아이의 삶에서 어떤 위치에 있어야 건강한가? 자식이 스스로 경계를 지킬 수 있도록, 집이 아니라 삶에서 각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진짜 부모의 사랑 아닐까요? 당신은 지금 자식과의 거리를 어떻게 유지하고 계십니까? 혹시 너무 가까워서 오히려 더 멀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두 번째 이유, 책임감 없는 성인은 결국 부모를 미워하게 됩니다. 들으면 이해가 잘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왜 자식이 책임을 지지 않으면 부모를 미워하게 될까요? 정답은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은 항상 누군가를 탓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서울 구로구에 사는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아들 종민 씨는 대기업에 입사했지만 1년도 채 안 되어 퇴사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했죠. 이후 그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며 어머니 집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공부를 하긴 했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책상 앞에 앉아 정말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험에 떨어지고 또 떨어지며 점점 늦잠이 늘고 하루의 대부분을 유튜브를 보거나 게임을 하며 보내게 되었죠. 그런 그에게 어머니는 말을 아꼈습니다. 어린 시절 남편이 가정에 무관심했고 외동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왔기에 너는 꼭 잘 됐으면 좋겠다. 이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엄마, 나 이렇게 된 거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나 혼자 아무것도 못하게 해놨잖아. 그 순간 그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 사랑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부메랑처럼 돌아와 자신을 찌른 느낌이었다고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바로 책임지지 못한 사람은 자기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할 때 그 짐을 남에게 넘기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책임 회피 기제라고 부릅니다. 자기 탓을 하면 아프니까 누군가를 탓해야 마음이 덜 무너지거든요. 그리고 그 타깃은 가장 가까운 사람, 바로 부모가 되기 쉽습니다. 자식이 독립하지 못한 상태로 성인이 되어버리면 자기 인생의 어려움을 다 부모의 탓으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엄마가 너무 간섭해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아빠가 나를 믿어줬으면 내가 다르게 살았을 텐데. 어릴 때 공부 못하게 한 게 누구 탓인데. 그 말들은 자식의 입에서 나오지만 사실은 그 아이가 자신의 무력감을 감당하지 못해 내뱉는 방어기제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들은 부모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습니다. 가족이기에 참아야 한다고요? 사랑이니까 이해해야 한다고요? 아닙니다. 책임지지 않는 사랑은 결국 파괴적인 감정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식에게 독립은 경제적인 문제 그 이상입니다. 내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그 선택에 따르는 결과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연습? 그게 바로 진짜 어른이 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그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주는 사람이지 대신 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 자녀가 늘 감정적으로 불안정하고 자주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면 혹시 그 아이가 아직도 누군가를 탓할 준비만 되어 있는 어른아이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그 어른아이를 키우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한 번쯤 돌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세 번째 이유, 부모의 삶이 점점 투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독립하지 않고 오랜 시간 집에 머무르면 겉으로는 함께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서로의 삶이 조용히 멀어집니다. 그 이유는
부모의 존재감이 점점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서울 은평구에서 혼자 사는 정순덕 씨는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둘째 아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아들은 한동안 사업을 준비한다고 했고 정 씨는 흔쾌히 방 한 칸을 내주었습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얘가 자리만 잡으면 효도하겠지.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1년, 2년 시간이 지나도 아들은 독립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눈치도 보지 않았고 밥은 자기 시간에 맞춰달라고 요구했고 쓰레기통이 넘쳐나도 그대로 두었습니다. 어느 날은 정 씨가 방 안에서 혼잣말을 하다가 문득 소리를 멈췄다고 합니다. 아, 내가 말을 해도 이 집엔 들을 사람이 없구나. 순간 자신이 존재감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이건 단지 늙어서가 아닙니다. 아들이 부모를 무시해서도 아닙니다. 문제는 한 지붕 아래 사는 동안 서로가 서로의 존재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감사함이나 존중을 느끼지 못하게 된 겁니다. 엄마는 늘 있는 사람, 아빠는 잔소리만 하는 사람. 이런 인식이 고착되면 그 순간부터 부모는 자식에게 배경처럼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존재, 무언가를 해도 당연하게 여겨지고 해주지 않으면 원망받는 존재.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관계가 망가진 상태입니다. 자식이 집을 나가면 부모는 처음엔 외롭고 허전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기 목소리를 다시 찾게 됩니다. 자기만의 루틴, 자기만의 취향, 자기만의 생활 리듬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투명한 존재가 되어 있었는지. 정순덕 씨는 아들이 독립한 뒤 동네 도서관에서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쭈뼛거리며 연필을 들었지만 이젠 매주 그림을 그리며 자신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도 나를 돌봐야겠더라고요. 아들만 보고 살았더니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 한마디에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식에게 모든 걸 주고 나면 남는 건 공허함 뿐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이 독립할 수 있도록 일찍부터 연습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 역시 자식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자기 삶을 단단히 세워야 합니다. 자식과 함께 있으면서도 외롭다고 느끼셨던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당신의 존재감이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서 사라지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셔야 할 때입니다. 네 번째 이유, 사랑이 의무가 되는 순간 관계는 틀어집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처음엔 말할 수 없는 애정이 흐릅니다. 아기가 울면 안아주고 밤을 새우며 젖을 먹이고 첫걸음을 떼는 모습을 보고 함께 울던 날들이 분명 있었죠. 그런데 아이가 크고 성인이 되었는데도 그 사랑이 계속 보살핌의 형태로만 이어지면 그 순간부터 사랑은 의무가 됩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65세 김미숙 씨는 이제 막 환갑을 넘겼지만 몸은 벌써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침마다 일어나 31살 된 딸 도시락을 챙깁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딸은 현관을 열며 말하죠. 엄마, 오늘 카레예요? 좀 지겹다. 그 말을 듣고도 김미숙 씨는 웃으며 말합니다. 내일은 불고기 해줄게.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식탁에 혼자 앉아 남은 카레를 먹으며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 아이 밥을 차려야 할까? 자식은 엄마의 음식을 당연하게 여기고 엄마는 그 당연함을 받아들이며 점점 더 무거운 마음을 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사랑이 의무가 된 상태입니다. 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말합니다. 사랑은 자유로울 때만 진짜 사랑이다. 누구의 강요 없이 기꺼이 하는 것이 사랑이지. 해야 한다고 느끼는 순간부터 그건 짐이 됩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무엇이든 해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자식은 고마움을 느끼기보다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그 사랑은 기대가 되고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실망이 됩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남아있지만 그 안엔 기쁨보다 피로가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왜 우리는 멈추지 못할까요? 그건 아마도 부모라면 그래야 한다는 우리 사회의 깊은 고정관념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진짜 성숙한 부모는 스스로를 돌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쏟아 붓는 사람이 아니라 자식이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한 발 물러나 지켜보는 사람입니다. 김미숙 씨는 어느 날 딸에게 도시락을 싸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딸은 처음엔 불평했지만 이내 자신이 직접 도시락을 싸고 심지어 엄마 도시락까지 챙겨주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도 이제 편하게 좀 드세요. 저도 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들은 날, 김미숙 씨는 오랜만에 아침 햇살을 여유롭게 맞으며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셨다고 합니다. 부모의 사랑은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멈추고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당신은 지금 자식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해주고 있습니까? 그 사랑이 혹시 의무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나요? 그리고 그 무게가 당신의 마음을 조용히 지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섯 번째 이유, 자식의 인생에도 결국 멈춘 시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독립하지 않고 부모 집에 오래 머물면 가장 크게 손해를 보는 건 사실 그 자식 자신입니다. 겉으로는 편합니다. 밥은 누가 해주고 공과금 걱정도 없고 늦게 들어와도 불 꺼진 집 대신 늘 따뜻한 불빛이 있는 집이죠. 하지만 그 안락함은 자식의 성장에 아주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부산 사상구에 사는 정우 씨는 37살까지 부모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직장도 있었고 월급도 남부럽지 않았지만 굳이 독립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죠. 그러다 40이 넘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뭘 이룬 게 있지? 나는 누구와도 깊은 관계를 맺지 못했고 내 방 하나 외에는 내가 만든 세상이 없구나. 그는 그제야 혼자 살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지만 막상 나와보니 생활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물건을 어디서 사야 하는지, 집 계약은 어떻게 하는지, 전등은 왜 자꾸 꺼지는지 모든 게 버겁고 어떤 날은 밤늦게 귀가하며 텅 빈 집문을 여는 순간 문득 외로움에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단함 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내가 주인인 삶을 살아가는 감각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나는 어른이 된 것 같아요. 자식이 부모와 함께 있는 시간은 편안함을 주지만 그 편안함은 시간이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밖에서는 세상이 계속 움직이는데 그 아이의 삶만 정지된 화면처럼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기능적 퇴행이라고 합니다. 해야 할 도전을 피하면서 심리적으로 과거 상태로 퇴보하는 현상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걱정해서 계속 곁에 두고 불편한 현실로부터 차단해 줄수록 그 자식은 세상의 거친 바람을 마주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기회를 잃게 되는 겁니다. 자식이 30이 넘어 아직도 부모에게 엄마 내 옷 좀 빨아줘. 아빠 오늘 뭐 해줘요? 이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성장의 정지입니다. 그리고 그 정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식에게 큰 후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당신의 자녀는 지금 얼마나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그 자녀가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진짜 어른이 되도록 도와주고 계신가요? 이제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자식이 독립하지 않고 집에 머물면 처음엔 정겹고 따뜻한 시간이라 여겨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그 사랑은 피로로 바뀌고 그 피로는 서운함이 되고 결국엔 관계 자체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첫째, 가족 간의 경계가 무너지면 서로의 존재가 당연해지고 감사함은 사라집니다. 둘째, 책임을 지지 않는 자식은 자신의 실패를 부모 탓으로 돌리며 원망을 쌓기 시작합니다. 셋째, 부모의 존재는 자식에게 점점 투명해지고 사랑받는 대신 편리한 존재로 여겨집니다. 넷째, 사랑이 의무가 되는 순간 그 관계는 기쁨보다 짐이 되고 자식은 고마움 대신 불평을 품습니다. 다섯째, 가장 치명적인 건 자식의 시간까지 멈춰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도전하지 못하고 불편함을 견디지 못한 채 진짜 어른이 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사랑이니까 괜찮다는 이유로 참고 버티고 견뎌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묶어두는 시대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를 자유롭게 놓아주는 시대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부모는 말합니다. 이 아이 혼자 두면 힘들까 봐요. 하지만 진짜 힘든 건 자식이 스스로 설 기회를 놓치고 평생 의존적인 삶에 갇혀 후회로 살아가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진짜 부모의 역할은 자식이 넘어질 수 있는 세상으로 한 걸음 나가도록 등을 살며시 밀어주는 겁니다. 지금 당신의 자녀는 삶의 주인이 되어 살고 있나요? 아니면 당신이라는 그늘 아래, 그늘에 익숙한 채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나요? 자식을 사랑한다면 오늘 그 아이의 독립을 도와주세요. 당신도 더 늦기 전에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다시 서야 할 시간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 속에 당신의 모습이 보였다면 댓글로 당신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한마디는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식을 품에 안고 키우는 건 사랑이지만 세상으로 떠나보내는 건 그보다 더 큰 사랑이다.